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내일 LG전자의 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또 걱정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스닥이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가를 갔어요. 야간 선물에서 하한가는 8%입니다. 위로도 8%, 아래로도 8%인데 8% 하한가를 갔고, 이게 야간 선물 하한가가 정말 거의 없거든요. 이게 있었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또 2024년도 미국 경기 침체 공포 때, 거의 4년 만에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또 이제 2025년 올해 현재 두 번, 지금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네 번째 야간 선물 하한가를 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공포가 거의 극에 달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도 분명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G전자도 주말 어제 그 뭐 깐부 치킨 우리 젠순왕 그 홍대에서 뭐 삼겹살 소주 마시고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안 했으면 내일 기대해 볼 만 했거든. 근데 좀 아쉽죠. 네. 나스닥이 4% 정도 하락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거의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내일 그러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일 주가는 살짝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폭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가 더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그리고 시장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글로벌 시장을 먼저 봐야 돼요. 자, 글로벌 시장을 보면 나스닥이 4% 정도 급락이 나왔고요. S&P 500이 2.64%, 반도체가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또 우리가 지금 젠스랑 형님께서 우리나라 와 계시잖아요. 엔비디아가 6%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락이 나오는 건 맞는 건데, 그럼 이 하락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유는 바로 어제,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고용지표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만약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뭐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가 인하가 될 수는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는 최악의 악재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지난달까지 실적 발표가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은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 이런 경제 지표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6월달 또 CPI나 또는 FOMC 금리 발표, 이런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장을 먼저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LG전자는 그 젠스낭에 대한, 그 젠스낭이 대만에서 GTC 기조 연설을 한 이후에 더 주목을 받고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젠스낭이 한국 오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상당히 또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또 그 하락폭마저 더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지수는 일반적으로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가를 가면요, 20선 이탈과 함께 대략 한 이 정도 선까지 개파락을 띄울 수밖에 없다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코스피 지수는 분명 상승하고 있지만 이 RSI 고점이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단기 고점이 나온 게 맞다. 그리고 그 단기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딱 그 고점 자체가 LG전자가 고점을 찍었던 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 뉴스 기사 기대감, 그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좀 좁게 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시장을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막 더 갈 것 같았잖아. 그런데 우린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만 매매를 하다 보면 절대, 저는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일 LG전자는 하락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하락이 진짜 추세가 깨지는 하락일 것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을 또 해야 되는 것이냐. 저는 저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오를 만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AI 쪽에 문제가 터져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LG전자는 결국 그 젠슨왕과 또 엔비디아와의 협력,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앞으로 LG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나 또는 피지컬 AI 섹터가 저는 분명 상승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일 나오는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또 이를 비하지 마세요. 자,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도 조정이 나왔을 때 LG전자가 적어도 여기 라인까지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지금은 아직은 절대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뭔가 느낌상 더 갈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준과 원칙만 지켜나가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오늘 뭐 긴 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내일 하락할 텐데, 내일 장 초반에 만약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아시아 시장 개장 전에 좀 상승한다, 아니면 내일 개파락 이후에 빠른 매수세가 메이저 수급들로부터 완벽하게 들어오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내일 또다시 잡을 만한 타점이 나올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타점을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타점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타점에 대한 대응들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웬만하면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같이 좀 대응을 해드릴 거고, 저 박프로와 함께 재밌게 더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LG전자의 LG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놓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꼭 참여하세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 LG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핫한 섹터 말고도 충분히 아직도 저점 단계에서 못 올라가는 섹터, 그리고 이런 섹터 안에 또 어떤 종류의 뭐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저는 스마트 글라스를 스마트 안경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세상을 바꾸고 혁신적인 제품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자로 스마트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메타가 먼저 출시를 했고, 구글과 삼성이 앞으로 출시 예정이고, 애플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또 AI 반도체나 여러 가지 또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 한들 이 상승폭이 이제는 이 고점 단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저는 이 스마트 글래스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고 그리고 2023년도는 또 GPT, 또 2024년부터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눈앞에서 사용하는 시대라는 건데, 자, 스마트폰은 결국에 우리가 손을 들고 봐야 되고,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앞에 AI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메타, 이 페이스북, 이 메타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구글, 삼성, 애플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관련된 섹터에서 또 뭘 봐야 될까를 보면,
또 핵심 부품들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마이크로 올레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광학 웨이브 가이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 건데 지금 또 세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네 번째로 AI 반도체 또 다섯 번째로 음향 센서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른 대장주가 아니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메타가 스마트 글라스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메타가 또 선택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배, 20배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도 저점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한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섹터들을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메타 스마트 글라스가 나온다. 뭐 최근에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고 예를 들어서 뭐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라스가 판매량이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구글이 공동 개발하면서 또 이 스마트 글라스가 출시가 되고요. 이제 애플까지도 최근에 VR이 약간 저조하면서 이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이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애플, 삼성,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정말로 이제 스마트 글라스의 삽을 완전하게 팔 수밖에 없는 기업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다음은 저는 무조건 스마트 글라스라고 봐요.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스마트 글라스는 인간의 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아직도 시장 초기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VR이 생각보다 대중적이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은 엔비디아를 찾고 또 삼성을 찾고 SK 하이닉스를 찾지만 이제는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더욱더 AI,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숨은 공급망을 연결하는 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부품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휴림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뜨기 전에 우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제가 예전에 휴림 로봇을 그 히든 종목으로 추천했었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점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걸리면서 하나의 파동이 제가 이걸 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완성된 뒤에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지만 이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런 저점 단계에서 우리가 잡을 만한 종목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에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을 한 3개 정도 정리를 해놨고 앞으로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히든 종목을 알고 싶고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 010-2931-8816번으로 저에게 히든 종목에 히든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면 제가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초기 단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확실하게 저점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저점 매수를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모아가야 우리가 몇 개월 뒤 혹은 반년 뒤에 정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배, 20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히든 2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앞으로 저는 계속 이 시장에서 뭘 주목을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또 주식 또 올해 또 2027년, 2028년도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꼭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